일본은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안부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무엇보다 위안부는 주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의 강제에 의해 그리고 때때로 관리나 일본 군인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고 위안소의 강압적인 환경 아래 위안부들은 비참하게 살아갔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당시 내각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 고노담화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최초로 인정한 담화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대체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군의 관여 아래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큰 상처를 준 문제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으며 역사 교육으로 이 문제를 오래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밝혔습니다. 고노 전 관방장관은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절친한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노 요헤이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한 데 비해 일본은 그에 상응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별로 없고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일본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고노 요헤이. 고노 요헤이의 DNA를 물려받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일본을 바로잡아줄 것이라 기대됐던 고노다로가 결국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치인 입문 초기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한국인 비서를 채용했다 라는 파격적인 발표와 함께 일본은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다 라며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를 외치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던 그가 결국 편한 정치 생활과 총리직이라는 자신의 사리사욕과 아베 신조의 달콤한 제안에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마저 욕보이게 했습니다. 고노다로가 30대 때는 자신의 간 일부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식해줬을 정도로 일본 정치계의 대표적인 효자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자신의 아버지가 고노다마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건 다른 고노다 라며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 말했습니다. 또한 자민당 정권이 계승해온 역사인식을 이어가겠다 라며 고노다마를 철저히 무시해온 현재 자민당의 뜻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노다로는 총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렸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민투표가 아닌 현역 국회의원과 당원투표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들에 의해 투표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핵심 인물 아베 신조의 입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아베 총리가 자신의 꼭두각시로 일본 구구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급해진 고노다로가 아베 신조의 모든 사상과 역사인식을 그대로 물려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노다로는 아베 전 총리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관련 공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미 아베 총리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노다로뿐만이 아닙니다. 저조한 지지율로 반전을 꾀하는 기시다 총리 후보는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앞서 기시다 전 정조 회장은 지난 2일 일본 위성방송에 출연해 모리토모 스캔들에 대해 조사가 충분한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로부터 5일 만에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전 정무조사회장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의 재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전 정조 회장이 닷새 만에 모리토모 재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말바꾸기를 한 것에 대해 이 문제로 비판을 받는 아베 전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잔인한 지금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살한 공무원의 아내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메모를 통해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가 모리토모 스캔들에 대한 재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은 조사를 받는 쪽으로 재조사하지 않는다고 발언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서류 조작과 관련 2018년 3월 상사로부터 문서를 고쳐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 라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사대로라면 100억 원이 넘는 오사카 국유지를 모리토모 학원의 8분의 1 수준인 13억 원
헐값에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아키의 여사를 통해 지시를 내렸는데 이 문서를 삭제하라고 시켰고, 아사히 신문이 이를 보도하자 해당 공무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직까지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고노다루는 아베 신조가 속한 자민당 내 최대 파벌 호소다파의 지지를 받아 총리가 되기 위해 이런 아베의 죄를 덮어주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고노다루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핵심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 멈춰있는 일본의 원전을 재가동시켜 전력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고노다루의 이 큰 꿈이 한국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의 안정성 평가에 한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디 사무차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고의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11개국으로 구성되는 국제 전문가 그룹에 한국 등 인근 국가 출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IAEA 조사단에 포함된 것은 사실상 일본의 패배가 이미 확정된 것이고, 고노다루의 꿈인 원전 확대가 물 건너간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보이콧을 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국제기구들조차 일본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른 속도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으로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2010년 한국계로서 미국의 첫 연방지방법원 판사 기록을 세웠던 루시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가 주인공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 판사의 제9연방고법 판사 낙점을 알리면서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하게 될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합니다.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입니다. 임무가 막중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고법 판사 선임에 엄청나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날이 커지는 한국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식해 한국계를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등에 따르면 고 판사는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로 일했으며 특허와 영업비밀, 상법 소송 전문가입니다.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판결을 받아들였는데 2심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무효화됐습니다. 당시 시도 때도 없이 주구장창 한국의 삼성에 소송을 걸었던 애플의 루시고 판사는 삼성 승이라는 시원한 판결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이 삼성의 침해 제품들로 말미암아 회복 불능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애플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특허들은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이죠.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1993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로 옮겨 연방검사 등으로 7년을 일했습니다. 이후 로펌으로 옮겼다가 2008년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지명으로 센타클레라 카운티 법원 판사가 됐습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한국계 중에선 첫 미 연방지법 판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초 고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낙점했지만 당시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이 표류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후보 진영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마리아노 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입니다. 한국계 첫 미 연방고법 판사는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 한국명 최영조입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나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했으며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제9연방고법 판사에 낙점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최근 일본 매체들은 한국이 백신을 계획했던 대로 들여오는데 실패했다며 특히 최근 모더나가 한국에 뒤통수를 치고 백신을 주지 않았다는 괴상한 소문까지 퍼뜨렸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1차 백신 접종률이 62%를 돌파해 10월까지 무려 70%가 넘는 한국인이 2차 접종까지 마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언론들이 극찬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선두권인 미국마저 한국이 한순간에 따라잡은 것인데요. 외신들은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며 하루에 무려 136만 명의 접종이 가능한 한국의 의료 인프라에 대해 감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